나 스스로가 나의 팬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창작 활동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피스님 말대로 그런 존재가 없었다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 작품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창작자는 가장 첫 번째로 본인의 팬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갑자기 너무 띵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위로가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갑자기 혼자 너무 감사한. 이게 티키타카의 위력인가요? 재밌네요. 그러네요. 교모토가 그러네. 저도 보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후지노의 입장에 몰입을 했고 교모토가 계속 이제 응원하고 선생님에 부르고 나보다 잘하는 애가 나 이렇게 떠받드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했고 근데 그게 진짜 쾌감이잖아요? 네. 그거의 쾌감을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왜 만화를 그리냐? 라는 거기서 이제 여러 컷들이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결국 교모토가 반짝반짝하는 눈을 보고 선생님 작품이 너무 재밌어요 하는 그 장면에 저 울었거든요. 저기 진짜 옆에 아빠 있는데 펑펑 울어가지고 아빠가 저 이상해봤는데 울컥하는 장면이긴 해요. 근데 이걸 진짜 맞아요. 캐릭터가 아니고 작가님이 진짜 그 힘들 때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을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또 다른 시야가 열리는 것 같은 엄청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후지노랑 큐모토가 갈라섰게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미대 입시를 하고 싶은 큐모토랑 그리고 후지노는 작가 연재 데뷔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 갈라지게 되기는. 근데 참 좋은 얘기네요. 제가 가끔씩 작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작가님은 왜 창작 활동을 시작했어요? 작가님은 왜 계속 작품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 중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현재 진행형으로 작품을 봤을 때 찌르르 하고 감동을 받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 나는 그런 작품들을 덕질을 하는데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독자님들도 그걸 느꼈으면 해서 나는 작품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창작자들이요. 너무 작품을 너무 많이 파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분석만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진심으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분석만 하고 있는 거죠. 직업병이죠. 네네. 이제 약간 티가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그분은 여전히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작품을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작품을 좋아한다는 것을 저는 그분한테 또 배웠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배우는 게 되게 많게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거가 아닐까. 큐모토가 후지노를 향해 바라봤던 그 반짝반짝거리는 눈동자. 그런 것들을 독자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창작자는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감동이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오히려 감동받고 있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후지노에게는 큐모토가 그 찌리릿에 해당되는 그런 열렬한 독자 1호였던 거겠죠. 멋집니다. 하지만 열렬한 독자 1호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본인의 팬이 되어야 한다라는 피스님의 조언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언으로 들렸어요. 룩백이 작가를 놀리네요. 그러게요. 네, 룩백을 보고 그 감동을 저희가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감동적인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감동이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긴 해요. 젖어가고 있어가지고 막. 네, 그쵸? 그러면 이제 3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주제와 메시지 토론. 네, 룩백의 주제는 정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죠. 예술과 열정, 예술과 상실, 우정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선택까지.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합시다. 메시지. 네,
저는 사실 아까 카티나 작가님이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랑 조금 이 부분이 통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저 이거 딱 보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가지고 엄청 고민을 좀 오래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울림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이 울렸지? 라고 엄청 고민해봤는데 그러고서 나온 결과가 이 만화가 저한테는 그래서 네가 창작이라는 걸 저는 이제 글 쓰는 거였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해온 이유가 너는 뭐였어? 라고 저는 좀 질문하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좀 느꼈어요. 이게 처음에 후지노는 큐모토한테 약간 열등감 느끼잖아요. 아니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열등감 같은 거를 느끼고 큐모토는 후지노한테 뭐 동경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되게 라이벌 같은 이런 감정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나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둘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 썼지? 혹은 무엇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지?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아니었나? 너는 왜 창작을 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빈니언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한데요. 빈니언님은 답을 어떻게 얻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창작을 해온 이유,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예. 사실 이제 뒤에 얘기가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후지노란 캐릭터가 좀 많이 공감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창작자로서는 조금 실격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인정받는 게 좋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막 어렸을 때는 이제 어른들이 묻잖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진로에 대해서 막 묻잖아요. 꿈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러니까 오히려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 제가 이제 독후감 쓰기를 매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고서 제출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 너무 글을 잘 쓴다. 저리 있게 잘 쓴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때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글을 잘 쓴다는 말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글이란 거를 그러면은 다른 것도 쓰면은 칭찬받겠지? 이러면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거든요. 시작점은. 근데 초등학교 때 글 잘 쓰면 진짜 칭찬 많이 듣지 않나요? 어른들한테? 맞아요. 지금 조금만 잘 써도 사실 칭찬해 주시잖아요, 어른들이. 예. 근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약간 후지노가 막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다른 어른들한테 너 그림 정말 잘 그린다라고 그 칭찬받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 내 것 만화를 그려왔던 것처럼 저도 그런 식으로 글 쓰는 걸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치 나는 인정받는 게 좋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었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생각도 바뀌고 하면서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시작은 그랬었다. 저는 이걸 창작자로서 실격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어떤 창작을 해서 그냥 나 혼자만 내 방에 전시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부터 남들한테 보이고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성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은 사실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한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혼자만 쓰고 그냥 일기장에다가 쓰면 땡인데. 그쵸, 맞죠. 그래서 저는 그 감정도 굉장히 소중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린다고 해서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니? 그러면 작가가 될래요? 그러면 작가가 되고 싶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도 꼬맹이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기 똑같았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가지고요. 저는 어휘력도 굉장히 풍부했거든요. 근데 지금 책 많이 옛날보다 안 읽어가지고 어휘력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때 이제 단어를 하나 딱 내뱉으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모르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엄청 건방진 호진호 같은
이게 하나의 면모가 있었단 말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저 혼자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나 같아가지고 쟤 저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저러다가 된통 당하는데 막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 대통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가 볼케가 맞다니까요. 그런 건가요? 다들 비슷했군요. 네,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잘 읽고 말을 어릴 때 너무 유창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막 남들을 막 초등학생이 영악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 한정이지 애들이 점점 같이 머리가 커가면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면 안 돼. 저희 후진도 친구 없잖아. 쿄모토 빼고. 맞아요. 맞아. 이유가 있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창작자로서 후진호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인간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것을 또한 친구 말하는데 그니까. 포즈로 보면서 영화 내내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시절 보여주면서 저 저러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막 내가 나갔고 이러니까 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어른들이 너무 치켜 세워주면 말이죠. 건방져져요. 맞아요. 특히 초등학생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전폭적으로 정점을 한번 찍고 그쵸. 인성이 그때 선명이 됐다.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의 중학교 2학년 시절을 생각하니까 저도 막 엄청 부끄러워지는 그런 카티카티입니다. 저도 얼굴이 지금 전 진짜 빨개졌어요. 도덕해님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메시지랑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룩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한 주제잖아요. 캐릭터 간의 관계만 봐도 후지노가 물론 이제 쿄모토를 가스라이팅 했지만 결국 이제 프로 작가가 저기까지 가능한 것도 이제 서로가 서로의 등을 보면서 의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저에게 룩백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지난 날들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내 인생에 내가 살아왔던 게 무의미한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끔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후지노 같은 경우도 영화 작중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난 분명 내 컷 만화를 되게 재밌게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쿄모토라는 친구 때문에 순식간에 비교를 당하고 내 그림은 의미가 없나? 라고 해서 결국 초등학생인 후지노는 나 그림 안 그릴 거야 까지 가잖아요. 그쵸. 난 못 이길 것 같아. 난 그림 못 그릴 것 같아 하고 해버린단 말이죠. 관둘래 이러죠. 네, 난 못 그릴 거야. 난 그냥 가라테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데 근데 그 분기점이 영화 내에서 분기점이 있잖아요. 가라테를 안 배우고 만화를 그리는 후지노가 먼저 나오고 만화를 포기하고 가라테를 배우는 후지노가 나중에 한번 나오는데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가라테를 배우고 만화를 포기했던 후지노도 결국 난 다시 만화를 그릴 거야 라고 웃으면서 말했단 말이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각자의 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가면서 헤맬 때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면은 다 의미가 있었던 길이란 말이죠. 이런 말도 되게 여러 군데서 들을 수 있잖아요. 실수는 다 경험치다. 다 의미가 있었고 우린 다 최선을 다했다. 근데 저 또한 지금 이 되게 웹소설 작가로 도전하고 있고 아직 완전 대박 작가라고 절대 할 수 없지만 근데 제가 지나왔던 길들이 다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었던 거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고 다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럴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열정 없이 헛되이 보낸 시간은 없었단 말이죠. 그 시간들이 모여서 프로인 후지노도 있었고 지금의 저도 있었고 그런 의미도 한 번쯤 왔던 것 같아요. 작가님 후일담에서도 그런 걸 비슷한 거 봤거든요. 그 자기가 무기력했고 자기가 뭘 해도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의 감정을 풀려고 이 작품을 썼는데 그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시간 하면서 그 감정이 해소됐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후일담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위로를 주는 작품. 아, 그러게요. 되게 약간 진짜 어떻게 보면 건방진 캐릭터가 나오는데 의외로 건방진 캐릭터한테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래서 뭔가 건방지긴 했지만 해소를 받긴 했어요. 저도. 그렇죠. 다 하루 종일 그림 그리는 그 컷들이 정말 와닿았었거든요. 아프면서까지 저도 막 글을 쓰고 왜 글이 안 써지지? 왜 글이 내 재미가 없지? 하면서 밤새고 몇 날 며칠 살다가 응급실 실려가고 근데 그것들이 다 지금 글을 잘 쓰냐? 절대 모르죠. 지금 내가 일을 잘하냐? 내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됐나? 절대 모르지만 노력했던 시간들이 다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 더 후진으로 통해서 그래도 응원을 받고 왔던 기분을 전 받았었어요. 어쩌면 작가님이 그렇게 창작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자 이 작품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스스로를 먼저 위로하고 그 위로가 저한테까지 전해졌다고 저는 지금 그런 맥락으로. 뭔가 자소서랑 비슷한 느낌 같은 것도 받았어요.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돌아보는 일기장 느낌인데 일기장이 그냥 각색을 돼서 더 편하게 잘 읽게 해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에세이 느낌이 있었어. 뭔가. 맞아요. 그러니까 에세이가 아닌데 에세이 느낌이 있었어. 맞아요. 룩백이 사실 상업적인 작품이냐 했을 때 조금 뭐랄까 딴지울 게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냥 멀리서 봤을 때 룩백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영화를 봤을 때도 혹시 볼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결국 저희가 특히 웹소설 작가 입장에서 항상 질문받는 게 그거거든요. 상업적인 작품을 쓸 거냐? 이건 이제 플레이컬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발전한 문학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써야지 문학적인 작품 같은 작품성이 뛰어난 글을 쓰면은 돈을 못 본다. 돈을 벌래 말래. 이 가로에서 항상 질문을 받거든요. 저도 상업작가라서 그 질문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흑백은 상업 웹소설 느낌보다는 문학작품에 더 가깝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받았어요. 상업 만화가 맞아. 근데 흑백은 놀란 게 문학작품, 그러니까 단편 소설 같은 거야. 문학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코 상업적이라 볼 순 없죠. 이 작가님은 도대체 능력이 어디까지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했거든요. 그는 신이야. 룩백으로 좀 증명을 한 것 같아요. 결국 감정과 진심을 담을 때 되게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작품을 접하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느낌을 항상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진심이 들어있고 어떤 감정을 전하고 싶은지. 근데 결국 저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2차적으로 하게 될 수 있던 작품이었던 거예요. 정말 멋있고 진한 감상을 줬던 영화였다. 였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견. 네, 그러면 피스님 의견들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생각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뭔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사실 룩백을 보면서 이게 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걸까 생각을 원작 만화 때부터 꾸준히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 아직도 정리는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야기를 꺼내자면 단어를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굳이 그러니까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작가가 공감하기 쉬운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장르 자체가 그렇고 약간 작가의 그 자서전적인 느낌도 강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막 영화관 막 가고 이제 가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 보다 보면은 들리잖아요. 막 뭐야 이게 뭐야 하는 막 그런 식의 의견이 가끔 들렸잖아요. 네, 보면 그렇구나. 저분들은 일반인들이구나. 네, 맞아. 그 영화관에서 똑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들은 게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게 끝이야? 막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갖고 있던 감정 같은 게 깨지는 거지.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저도 영화관에서 들었어요. 작품 끝나고 그럼 막 이제 비슷하네요. 여운이 남아가지고 네.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게 끝이야?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겠구나 일반적으로 이 생각. 왜 갑자기 감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러나? 근데 저는 그게 의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도요. 맞아요. 비슷한 얘기 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내용 자체가 진짜 작가 입장에서는 공감되는 걸 넘어서가지고 정말 당연한 것들이 너무 나이를 되거든요. 그 연습하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짜는 거 아니면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저기 모츠코미를 다린다거나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래서 더 이제 막 작가 입장에서는 뭔가 뜨끈뜨끈 찔리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특히 쿄모토라는 존재를 보면은 근데 나한테 한편에 쿄모토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왜 일상이냐 하면은 근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작가로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이 상황 저 상황 이 사건 저 사건 이제 막 맞닥뜨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데도 결국에 하게 되는 거는 똑같아요. 후지노라는 인물이 하게 되는 거는 항상 보면은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하고 계속해서 뒷모습을 보여줘요. 네. 근데 그 어릴 때도 그렇고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보면은 계속 그런 자세로 계속 그 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거는 사실 작가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부소리에 지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용이 희망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세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 게 그러면 뭘 해도 똑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래 이게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정리는 잘 안 되지만 그런 식의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일상이라는 그 키워드가 많은 걸 좀 관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할 일을 한다. 그럼에도 그림을 그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작가를 떠나가면 정말 다 마찬가지잖아. 너무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린다. 맞아요. 그래도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결국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되짚어볼 수 있는 좀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러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작가를 울린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올려가지고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태가 전부 돼버려가지고. 모두를 울렸구나. 이래서 모두를 울렸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보면 이제 그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하는데 점점 자세가 낮아지지 않나서? 이해합니다. 네. 마지막 화실 되게 비싸 보인다고요. 예, 이게 원래는 작업실방에서 엄청 비싼 데로 이동하잖아요. 고층 빌딩 아니고. 혹시 느껴지시나요? 신티크로 바꾸고 나서 거북목이 되어간다는 후지노. 내 생각에 후지노상 얼마 안 남았군. 판타블렛으로 바꾸도록 해. 장은 좋아졌지만 몸은 안 좋아져 버렸네요. 장비가 되게 좋긴 한데 저도 그 여운이 남는 그 화면에서도 거북목 고치는 쇼츠 보셔야 한다고. 의자도 비싼 걸로 바꿔야겠네요. 여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네네. 저는 종종 이제 막 작품이 대박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하면서 막 이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라던가 이런 환경에 대한 거를 뭔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서 사실 몇몇 다른 작가님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성공하면은 뭐 먼저 할래?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다들 작업실 먼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공간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겠다. 다들 그런 욕심이 좀 있으신가요? 페라리 보고 싶은데. 페라리 인정이죠. 페라리요? 페라리에서 글을 쓰나요, 요즘은? 몰랐네요. 그런 거죠? 글을 쓰기 위해서 페라리를 사는 거죠? 거기가 작업실이구나. 딱 막혀있고 딱 좋네요. 쉽게 하면 널찍하겠다. 나가도 페라리를 보고 있는데. 에어컨도 나와. 와.
창문도 그 위도 열려요. 얼마나 좋은가. 아, 그러네. 대기음으로 적당한 백색 소음도 있고. 조덕김 작가님께서 네. 페라리를 꼭 사겠다. 라고 그럼 말씀하셨어요. 스키님 언제 페라리에서 작업실 했을 때 나중에 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는 거는 똑같다 보니까 날이 가도 작업실이 욕심이 전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 저도 약간 저런 느낌이거든요. 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저는 조금 있었어가지고. 아무리 의자를 좋은 걸 바꿔도 앉아있는 맞아요. 자세가 똑같아. 아, 맞아요. 저도 최근에 네. 의자를 해서 나름 비싼 걸로 바꿨어요. 근데 결국에 제가 앉는 자세는 다시 고정해지더라고요. 자세가 바뀌진 않더라고요. 페라리를 사면 생활의 자세가 바뀝니다. 마음가짐이 나는 이게 페라리를 뭐 타는, 작가. 아, 그쵸. 페라리에 페라리가 탑승하면. 작업실인 작가. 아, 그쵸. 그러네요. 그래서 페라리에 탑승하면 영감이 솟아오르는다. 그렇죠.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제가 그걸 쏠네. 몰랐네요. 저 궁금합니다. 다들 이런 작업실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신지, 아무튼. 저는요, 침대랑, 작업실을 분리했거든요. 아, 네네. 그것만으로도 효율이 확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투자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작업 공간 이후. 왜냐면은 침대가 뒤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계속 눕고 싶은 거야. 아, 막 그쵸. 누워서 막 원고 확인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누가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가짜 게임으로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누워서 맞아요. 녹음할 수 있는 노트북 거치대도 사왔어요. 네. 근데 의자 중요하긴 해요. 리유사 작가님께서 어시스턴트 생활을 하실 때 스승님께서 돈을 벌면 첫 월급으로 의자를 먼저 사라. 만화를 언제까지 그리고 싶으냐? 몇 살까지 그리고 싶으냐? 의자 먼저 사라. 라고 했더니 의자를 제일 먼저 샀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데뷔했다고 합니다.